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연이어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연패에 빠진 토트넘 허스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1월 이적 시장 중요한 선수 영입을 예고하고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 이적 시장이 다가옴에 따라 유럽 현지 언론들 콘테 감독이 어떤 선수를, 어떤 유형의 선수를 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면을 보강하려고 하는지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최근 경기력 논란을 겪고 있고 또 너무나 강행군을 펼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에릭 다이어 선수의 중앙 수비 리더 역할,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에릭 다이어 선수 최근에 경기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 프리시즌부터 잘 치른 것에 이어서 초반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9월 A매치 기간에는 마침내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 다이어를 소집해서 기회를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상승세를 타고 있던 다이어 선수가 최근 맨유전에도 이제 상대 슈팅을 막아내는 과정 속에 불안한 위치 선정과 판단을 보였고, 그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패스미스를 보이면서 수비 지역의 빌드업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사실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거의 전 경기를 선발 출전하면서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빡빡한 일정 속에 물론 다이어가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없는, 본인이 갖고 있던 퀄리티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이 원래 보여줬던 경기력보다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주중주말 경기를 계속 치르다 보면 체력이 고갈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에버튼을 꺾은 경기 당시에도 에릭 다이어 선수가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있는 부분,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에 비해 유독 로테이션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특정한 역할에 있어서는 로테이션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앙 수비수 포지션은 아주 중요한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팀을 조율하고 정신적인 중심 역할도 해줘야 되고 지휘한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맨더 역할, 리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한 토트넘의 수비 라인 중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다이어밖에 없다. 왼쪽 센터백은 벤 데이비스와 랑글레가 번갈아 출전하고 있고, 오른쪽 센터백은 로메로가 주전인 가운데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산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어의 자리는 볼 선수가 없다. 물론 다이어의 자리를 콘테 감독은 로메로와 산체스가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면 그 선수를 임시로 배치한다는 것이지 다이어의 확실한 백업 로테이션 자원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랑글레 선수가 합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중앙에서 리더십이라든지 조율 능력이라든지 패싱력이 좋다 보니까 왼쪽 센터백으로만 뛰는 게 아니라 다이어의 백업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콘테 감독은 랑글레에게 그런 역할을 전혀 맡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랑글레 같은 경우도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1대1 수비에서 분명한 문제점들을 드러냈고, 또 공중볼 커트 능력에 있어서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를 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즉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다라고 선수가 얘기하거나 혹은 실제적으로 부상이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로테이션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올 시즌 골키퍼 포지션의 위고 로리스 선수만이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가 1428분 16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또 에릭 다이어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서 16경기 모두 출전하면서 1420분의 시간을 소화했어요. 최근 경기에서 막판에 교체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체 뛸 수 있는 1440분 중에 20분 정도만 휴식을 취한 것이니까 이게 휴식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15경기, 벤탄쿠르가 15경기씩 뛰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16경기인데 한 경기만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교체 출전했던 것으로 그때 출전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죠. 어찌됐거나 현재 토트넘의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해리 케인 선수와 에릭 다이어 선수가 절대 빼지 못하는, 뺄 수 없는 확고부동한 선수로 뛰고 있는데, 케인 선수의 경기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다이어 선수의 경기력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로메로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라인에서 달려들면서 끊어주고 개인 수비력이 좀 떨어지는 다이어의 문제를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게 됐거든요. 산체스와 다이어가 함께 뛰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 뉴캐슬과 경기에서는 여기에 랑글레까지 함께 뛰어버리니까 스리백의 안정감이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그런 가운데 로메로의 부상 복귀 일정도 아직 불투명하고, 후이비에르 선수도 몸 상태의 문제를 겪으니까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를 펼쳤는데, 여기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쿨루세스키와 히자이성이 함께 부상을 당해버리니까 3-5-1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3-5-1을 쓸 때에 이제 3백 수비와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결국에는 사실 공격수를 더 보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히샬리성과 쿨루세스키를 영입한 상태에서 모우라까지 있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의 문이 열렸을 때 또 한 명의 측면 공격수나 포워드 성향의 선수를 영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결국엔 다이어의 백업 자원, 그리고 3-5-1에 썼을 때 비수마,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이 선수들 외에는 확실한 자원이 없고, 파페 마타르사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성장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스킵과 비스마 같은 경우도 공격 전개력, 특히 패스 능력에서 아쉬움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3-5-1을 쓴다고 했을 때는 미드필드를 좀 이제 창의적인 유형의 선수, 지금 토트넘이 보유하지 못한 선수로 영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이 분석 영상에서도 팀 셔워드 던 토트넘 감독이라든지 뭐 이안 라이트라든지 마이클 리차드라든지 이런 뭐 프리미어리그의 이제 레전드들이 출연을 했고, 여기에 축구 전문 기자인 데런 루이스도 출연을 했는데, 데런 루이스가 이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전망하면서 바스토니 같은 선수가 오지 않겠느냐, 수비 라인에 바스토니가 들어와서 리더십을 갖춘 선수가 이제 가세해서 다이어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고 혹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1월 이적 시장에 즉시 전력감으로 필요한 선수는 말씀드린 다이어가 혹시 부상이라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아슬아슬한데, 다이어의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한 명의 중앙 수비수가 필요하고, 3-5-2를 가동했을 때 조금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드가 필요하다. 3-4-3을 쓸 때는 쿨루세스키나 모우라, 히샤이성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볼 수 있지만 3-5-2를 쓴다고 했을 때 쿨루세스키와 히샤이성이 부상을 당했고 모우라의 컨디션도 안 좋은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손케 투톱의 뒤를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드필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최근 보도를 살펴보면 일단 수비 라인에는 계속해서 지난 여름에도 많은 언급이 됐었던 인테르 밀란의 이탈리아 대표 수비수인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프랑스 수비수 에반 은디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스토니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인테르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탈리아에 남고 싶다라는 이유 속에 어느 정도 설득과 구단에서의 합의와 뭐 이적료 등이 맞췄지만 이제 이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최근 이탈리아 매체의 보도를 살펴보면 5천만 유로 이적료에 인테르가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인테르가 자금적으로도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바스토니가 인테르와 남은 계약 기간도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인테르가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바스토니가 옮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베테랑 수비수인 뭐 유벤투스의 레오나르도 보누치 소문도 있었지만, 투토 유벤투스 소유 전문으로 다루는 이 매체에서는 피차에스의 보도도 인용해서 콘테 감독 그리고 토트넘은 나이가 든 보누치보다는 여전히 왼발 센터백 바스토니를 좀 선호하고 있고, 바스토니를 5천만 유로 정도면 데려오기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바스토니 선수가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축구 경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서 본인을 1군 선수로 데뷔시킨 가스페리니 감독, 그리고 본인이 전성시대를 이끌도록 경기력을 끌어내준, 자신에게 큰 열정을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해줬던 콘테 감독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바스토니가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 맨유도 원하고 첼시도 원한다, 그리고 토트넘이 여전히 콘테 감독과 함께 유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금력에 있어서는 첼시와 맨유가 앞설 수도 있겠지만 콘테 감독이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바스토니가 인테르를 떠날 경우에는 토트넘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실 바스토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 자리를 보는 선수라기보다는 3백의 왼쪽 센터백을 보는 선수잖아요. 실제로 최근 50경기 바스토니의 출전 기록을 보면 왼쪽 센터백으로 43경기를 뛰었고 중앙 센터백으로는 7경기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왼발잡이고 왼쪽 측면에서 조금 커맨더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앞에 전진해갖고 공격 전개를 해주는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가 올 경우에는 지금 랑그레 선수의 아쉬움이라든지 또 벤 데이비스에게 가졌던 아쉬움들을 커버할 수 있는 주전 왼쪽 센터백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중앙 수비 역할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스토니가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가 될 수 있겠죠. 다이어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는 2024년 여름에 인테르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2023년 여름에 인테르 밀란이 이 선수를 이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적료 없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1월 이적 시장에 이런 중요한 선수를 내각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데, 사실 인테르는 현재 자금 문제 때문에라도 슈크리니아르나 더프레이나 바스토니 중에 한 명 정도는 내보내고 다른 조금은 젊은 좀 유망한 혹은 이제 저렴한 선수를 영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바스토니 선수가 조건만 맞춘다면 1월 달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바스토니 선수의 기록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토트넘에 올 경우에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자원이에요. 다이어 선수가 압박을 당할 때 후방 빌드업이 거의 안 됐던 문제점들을 노출했는데, 패싱 능력이 기록적으로 봤을 때 베리 스트롱이고 여기다가 집중력까지 좋은 선수다. 다이어가 노출했던 그런 문제들을 노출하지 않을 선수라는 것이고, 지난 유로 대회, 유로 준우승 당시에도 키패스를 경기당 3개를 기록할 정도로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인데다가 패스 성공률이 유로 대회 때는 92%에 달했고, 또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에도 85%, 세리에 A에서는 88%가 나올 정도, 세리에 A 경기에서도 경기당 평균 0.6회의 키패스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제 공격 패스를 보여주고 있고, 롱볼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주는 부분들도 많고, 또 크로스 패스까지 경기당 시도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공격 전개력을 갖추고 있는 수비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수비 지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경기당 1개의 태클과 1개의 가로채기를 성공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경기당 블로킹 숫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기본적인 수비력에 공격 전개력을 갖추고 있는 정상급 센터백이다. 다이어 선수의 부담, 그리고 왼쪽 센터백의 랑글레가 결국에는 완전 영입으로 온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바스토니가 온다면 베스트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바스토니를 데려오는 것은 인텔 밀란도 꺼릴 수가 있고 또 바스토니 자체가 당장 반년 전에 몇 달 전에 사실 좀 더 이탈리아에 머물고 싶다, 이탈리아에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적이 무산됐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질적인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프랑크푸르트의 은디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은디카 선수는 내년 여름이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1월 달에라도 매각을 해서 이적료 수익을 챙기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의 이제 대중지인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마르쿠스 크로시의 이 단장이 은디카는 1월 달에 충분히 우리가 내놓을 수 있고 이적이 가능하다. 트레이드도 할 수 있고 여러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은디카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잘하고는 있지만 공짜로 내주는 건 아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월 이적 시장에 옮길 경우 700만 파운드 정도면 114억 정도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아스날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가 잘하고는 있지만 그 자리를 커버할 수 있고 또 마갈량이스가 부상 이슈도 있는데다가 또 가끔씩은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왼발 센터백으로 빌드업도 좋은 은디카를 데려오고 싶다. 그러면서 로콩가를 좀 주는 그런 조건으로 또 트레이드도 맞춰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스널이 앞설 수 있는데 토트넘도 이적 시장의 경쟁, 은디카 경쟁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은디카도 주 포지션은 왼쪽 센터백이에요. 3백의 왼쪽이니까 다이어의 자리를 그대로 보는 것이 주 포지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그래도 최근 50차례 경기의 출전 기록을 보면 40경기를 왼쪽 센터백으로 뛰긴 했는데 중앙 센터백으로도 9경기를 뛰었고 오른쪽 센터백으로도 1경기를 뛰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왼발잡이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이 편안하고 3백의 중앙도 가능한 선수다. 패싱력이 있고 리더십도 있는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수의 기록을 보더라도 역시 강점은 공중전에 강하고 역시 집중력이다. 실수하지 않는 집중력이 흔들리는 부분이 없는 선수라는 것이고 숏패스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빌드업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파울이 조금 잦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분데스리가에서 검증이 된 선수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근 토트넘을 상대했을 때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런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은디카가 1월 이적 시장에 당장 데려올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매물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은디카와 바스토니 사실상 주 포지션이 왼쪽 센터백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여름에 이제 랑글레 선수와 임대 계약을 완전 이적 계약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최근에도 나온 보도를 보면 랑글레 선수의 완전 이적 여부에 대해서 여름에 논의하기로 했다. 시즌 중에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르셀로나가 대폭 가격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장단점이 극명한 랑글레를 완전 영입으로 데려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준다면 사실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그 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이어 선수의 역할까지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은디카나 바스토니를 영입할 수 있다. 가장 베스트라면 은디카와 바스토니를 다 데려오면서 랑글레는 정리를 좀 하고 수비 라인의 개편 작업을 좀 진행하는 탄강가라든지 지금 뛰지 못한 선수들이라든지 산체스라든지 이런 선수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어찌됐거나 산체스는 로메로의 전천후 백업 그리고 3백의 자리를 모든 자리를 볼 수 있는 선수로서 이적설이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둘 중에 한 명 정도가 오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앙 미드필드 자원 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선수가 이제 웨스턴 맥케니 선수인데요. 이 선수 역시 아스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스널과 토트넘이 워낙에 이제 보강해야 되는 위치도 비슷하고 또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인데 지금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1월 이적 시장에 유벤투스가 맥케니를 내보내고 싶어 한다. 레안드로 이제 파레데스에 대한 이제 영구 영입을 위해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조금 잉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맥케니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를 지난 1월 달에 유벤투스로부터 데려와가지고 성과를 낸 토트넘이 맥케니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 맥케니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름에도 얘기가 있었고 지난 1월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파라티치 디렉터가 유벤투스에 있을 때 이 맥케니를 데려온 인물이고 맥케니에 대해서 고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 매체인 칼초 메르카토도 지금 웨스턴 맥케니가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물론 이탈리아에서 유벤투스를 다루는 뚜또 유베에서는 콘테 감독의 원하는 프로필에 맞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맥케니는 토트넘과 연결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일단 맥케니 선수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드리면 미드필드의 모든 지역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로 가장 많이 최근에 뛰었는데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빠르고 압박도 좋고 몸 신체 조건도 좋고 운동 능력도 좋고 득점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육각형 미드필드인데 아쉽게도 조금 작은 육각형일 수 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아주 뛰어난 특장점은 없다. 그나마 최근에 보이고 있는 장점은 득점력인데 엠폴리와 세리에 A 경기 그리고 벤피카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연달아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골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지난 시즌 후반기 같은 경우도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을 때는 탁 치고 들어가고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있는데 창의적인 미드필드인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운동량도 많고 압박도 잘해주고 패스 능력이 준수한 편이긴 한데
지금 토트넘에 필요한 뭐 에릭센이나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적인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왔을 때는 사실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해주는 조금 나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맥케니가 온다면 3-5-1을 쓰더라도 역삼각형으로 세워서 지금 쓰는 전술처럼 저희가 말씀드린 3-4-1-2로의 변형이 아니라 비수마나 스킵이 뒤를 커버하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전진되는 그런 전술에서 맥케니는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의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 있다. 현재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의 영향력이 너무 큰데 이 두 선수가 너무나 많은 활동량을 가지면서 전 경기를 뛰다 보니까 탈이 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호이비에르가 다쳤는데 월드컵 이후엔 벤탄쿠르가 다칠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도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맥케니를 데려올 수 있다. 사실 이 역할을 비수마에게 기대를 했는데 비수마가 생각만큼 못해주고 있는 가운데 비수마가 3-5-2를 또 쓸 때는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와 로테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킵밖에 지금 백업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맥케니가 들어와서 미드필드 뎁스를 늘려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 미드필드 뎁스 강화를 위한 토트넘의 다른 움직임도 있기 때문인데요. 리버풀에서 올 시즌 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고 또 내년 여름이면 계약이 끝나는 나비 케이타 선수에 대한 그 소문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 매체인 90미닛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스널과 첼시 토트넘이 공짜니까 나비 케이타를 데려오려고 한다. 나비 케이타도 중앙 미드필드인데 공미가 가능한 또 활동력과 득점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웨스턴 맥케니와 비슷한 타입의 선수라고 봤을 때 토트넘이 맥케니, 케이타 이런 선수 연결되는 것은 3-5-1을 연두에 둔 영입일 수 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트넘이 에릭센 같은 선수를 데려왔어야 됐고 또 지금 시점에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맞다면 메디슨에게 좀 돈을 투자하더라도 좀 그 영입을 해가지고 이선 공격을 맡고 좀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됐으면 하는데 메디슨 같은 경우 시즌 중에 옮길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에릭센은 이미 놓쳤잖아요. 이런 유형의 선수 중에 유일하게 링크가 떠있는 선수는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카마다 다이치 선수입니다. 일본 대표 선수인데 올 시즌 전체 공식 경기 17경기에서 9득점 3도움으로 지금 커리어 최고의 좀 그 기록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뭐 키커지가 정말 까다롭게 평점을 매기는데도 미드필드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꾸준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투톱을 지원할 수 있는 공미를 영입하는 가운데 선수가 이제 의미 있게 소문이 있다면 카마다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마다 같은 경우도 2023년 여름에 프랑크푸르트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해주곤 있지만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1월 달에 카마다를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이적료를 챙기고 이 선수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를 이제 기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미 사실은 프랑크푸르트는 은디카와 카마다가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가운데 재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괴체를 영입한다든지 수비라인에 추가 영입을 한다든지 대한 선수들을 다 영입을 해놨어요. 물론 이 선수들이 나갈 경우 올 시즌에 핵심 자원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1월 이적 시장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카마다와 은디카를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이 1월 달에 움직여서 데려올 수 있는 자원으로는 뭐 카마다, 은디카, 맥케니 이런 선수들이 현실적이고 바스토니는 최고의 옵션이겠지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많은 시간이 남았고 무엇보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의 컨디션의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현준TV는 계속해서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부분에 어떤 선수로 전력을 강화할지에 대한 소문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토트넘의 이적설 믿을만한 얘기인지 어떤 선수인지 한준TV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